안녕하세요. 올해로 29살이고 3년을 만났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여자입니다. 남자친구는 직장 동료로 시작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케이스예요. 회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고 부서가 달라서 회사 생활 2년 하는 동안 남자친구라는 사람 자체를 모르고 지냈어요. 아무튼 사내 연애 시작하면서 눈치도 조금 보이긴 했는데 부서가 달라서 그런가 일적으로 서로 지장을 주는 부분이 없었고 회사에서도 오히려 공개적으로 사내 연애를 하는 커플은 처음이었는지 이왕이면 결혼까지 하라는 식으로 등을 떠밀어주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등더미는 분위기 속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3년 동안 연애하면서 별다른 우여곡절 없이 잘만 나왔거든요. 제가 여중여고여대를 나왔다 보니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대학 가기 전에는 좋은 대학 간답시고 공부에 전념하느라 연애를 못했고 대학 가서는 또 좋은 회사 취직해야 한다는 생각에 연애를 거의 안 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직장이 구해졌는데 또 회사에 적응하고 필요한 인재가 되겠다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타 부서에 있던 남자친구를 처음 알게 된 것도 일 중독이라고 소문이 날 만큼 회사 일에 매진하던 제 소문을 들은 남자친구가 그런 저에게 관심을 먼저 보이면서였고 혼자 야근하고 있던 저한테 피로회복음료 하나 건네주면서 인연이 시작되어 연애까지 발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연애 많이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봤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달리 보였던 건 다른 또래 남자들하고는 다르게 허세도 없고 술, 담배도 안 하는 바른 생활 청년이라는 점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술을 아예 입에 대지도 않는 사람은 아니지만 먼저 나서서 술 약속을 잡는다거나 회식 때 끝까지 달리는 사람은 아니었고 딱 자기 주량만큼만 마시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마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를 좋게 봤던 건 또래 남자들이 부리는 허세 같은 걸 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 주변의 남자친구랑 비슷한 또래 남자를 찾자면 저희 오빠가 있거든요. 제 오빠랑 남자친구가 동갑이에요. 제 입으로 가족인 오빠 흉을 보는 게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저희 오빠며 오빠 친구들이며 다들 허세가 가득가득 하거든요. 자기 월급은 생각도 안 하고 매일같이 술 마시러 다니고 다음날 아침까지 마시고 들어온 적도 부지기수였고요. 거기에 남들 눈은 얼마나 신경 쓰는지 외제차 아니면 자동차도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도 한 달에 할부금으로만 월급 3분의 1을 내고 있고 좋은 차 타는 만큼 입고 차고 다니는 것도 명품이어야 한다면서 어디서 중고 가격이 1,000만 원이나 하는 손목시계를 사와서는 차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오빠 친구들도 끼리끼리 논다더니 더하면 더했지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고요. 친구들한테 기죽기 싫다고 매번 저렇게 돈을 펑펑 쓰면서 다니는데 그런 오빠를 반면교사 삼아서 저렇게 되지는 말아야지 하고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연애를 거의 안 해본 관계로 비교 대상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저희 오빠를 예로 들긴 했지만 자기 관리 철저하고 생활 태도도 바르고 허세도 없는 그런 남자친구의 인상이 참 좋아 보였고 그렇게 서로 얼굴을 트고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하니 회사에서도 청첩장은 언제 돌릴 거냐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결혼 이야기가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먼저 나올 정도로 회사 내에서는 유명한 공인 커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의 그런 면이 좋아 연애를 시작했던 것처럼 남자친구도 제가 명품 같은 것도 안 밝히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면이 신기하기도 하고 좋아서 제가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연애 시작하면서 결혼을 생각한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도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연애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도 곧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결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이미 30이 넘어간 상황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렇게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비슷한 시기에 서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서로의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 프로포즈는 따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서로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게 되었는데 막상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로 넘어가자니 그것도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라던가 부모님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나,
신혼집 문제라던가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 지 얼마나 됐다고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좀 속물 같아 보이기도 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제가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부모님 노후 문제까지 제가 먼저 제 상황을 알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런지 남자친구한테 말해주면 적어도 남자친구가 제가 먼저 오픈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 상황을 말해주지 않겠나 싶어서 자리를 만들어 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먼저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입사 5년 차였긴 한데 딱히 취미도 없고 특히나 회사 처음 들어오고 나서는 정말 일에만 열중하고 업무에 관련된 지식이나 필요한 것들 배운다고 주말에 학원 몇 개 다녔던 것들 제외하고는 돈 쓸 일도 거의 없었다 보니 모아놓은 돈이 상당했습니다. 학교도 집에서 통학을 했고 취직하고도 계속 부모님과 쭉 함께 살았다 보니 사는데 돈 들어갈 일도 없었어요. 대신에 회사 들어가고 첫 1년간 번 돈은 전부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대학교 학비도 부모님이 다 해주셨고 나이 먹고도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었으니 못 드릴 돈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달에 30만 원씩 부모님께 생활비 겸 용돈에서 매달 드리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아놓은 게 1억 5천 조금 못되게 모았으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엄청 잘 모은 편이지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저랑 비교했을 때 많이 적더라고요. 별다른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과소비 안 하는 알뜰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모은 돈에 반해 반조차도 안 되는 2천만 원이 남자친구 저금의 전부였습니다. 같은 회사다 보니 대충 연봉이 얼마인지는 제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남자친구는 저보다 입사를 2년 먼저 했으니 그만큼 회사 생활도 더 오래 했다는 소리고 연봉 또한 제가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을 텐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돈을 모으게 된 환경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수월하긴 했지만 남자친구도 자취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데다가 출퇴근도 대중교통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자동차도 없거든요. 대놓고 실망한 티는 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 표정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지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놀랐냐며 제 생각을 읽어버리더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해야겠다 싶어서 남자친구한테 모아놓은 돈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적어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며 사실은 그게 아니랍니다. 자기도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성격인 거 모르냐면서 사실은 자기가 미래를 위해서 회사 들어오자마자부터 집을 한 채 해놓느라고 그런 거래요. 당장 통장에 돈이 부족하지만 집이 있는데 뭐 더 말할 게 있냐고 하더라고요. 속물같이 괜한 걸로 오해를 했나 싶어서 제가 다 민망하다고 남자친구한테 사과까지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은 듯 그럴 수 있다고 자기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괜찮다고 제 사과를 받아줬고요.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오픈하는 게 많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결혼 준비를 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단계다 보니 궁금했던 점도 해결되고 좋은 대답도 들어서 마음이 한결 후련했습니다. 왜 보통 실수한 게 있거나 하는 일들이 잠들기 전에 불현듯 다시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씻고 와서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한테 돈 모아놓은 게 적다고 표정 관리 못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고 남자친구도 괜찮다고 말해주기는 했지만 제가 돈 모아봐야 얼마나 모았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적다는 걸 알았을 때 실망을 했던 제 자신을 돌이켜보며 나도 아닌 척하지만 조금 속물인 부분이 있었구나 자기 반성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남자친구 말이 회사 들어가자마자 집을 했다고 하는데 미리 미래를 준비하는 건 좋지만 보통 입사 첫 해에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뭐 집이 엄청난 부자라서 취직 선물로 부모님이 집을 사준다거나 할 정도로 재력가 집안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첫 해 연봉이면 아무리 회사가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사원 연봉일 텐데 돈으로 서울에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투자 개념으로 보기엔 전액 대출로 집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회사 들어가자마자 자기 집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왜 아직도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지가 제일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 말에 따르면 7년 전이니 정말로 부동산이 급등할 걸 예상하고 집을 미리 구해놓은 투자의 귀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세를 끼고서 집을 구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 혼자 방 안에서 야밤에 불 꺼놓고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번에도 했던 것처럼 당사자인 남자친구에게 직접 물어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도 생각 안 했고 이미 남자친구한테 모아놓은 돈 가지고 속물티 한 번 냈는데 두 번은 못 내겠나 싶어서 걱정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정말 제 생각을 까마득히 초월할 정도로 어이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기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집은 빈집으로 두는 게 아니고 뭐 세라도 주고 있을 텐데 세를 주고 있다면 남자친구 모아놓은 돈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 설명이 되질 않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니 전세를 끼고 집을 샀나 싶기도 하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경우의 수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혼자 불 꺼진 방에서 어떻게 된 상황인가 고민해봤자 답이 나올 것도 아니고 잘 시간인데 괜히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집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실례인 것 같고 해서 다음날 직접 만나서 물어보자 결론을 내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이미 돈 때문에 한 번 속물티를 냈는데 두 번은 못하겠나 싶었고 남자친구도 뭐 숨기는 거 없이 대답을 잘해줬으니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해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남자친구는 거리낌 없이 집에 얽힌 이야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3년 연애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와의 인연의 종지부를 찍고 아예 남남으로 살아가자고 파혼 선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가 해놨다고 한 집은 다른 집이 아니고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자기 명의로 산 집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냐 물었더니 그건 또 아니랍니다. 그 집은 부모님이 예전부터 자기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왔던 집이고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그 집을 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사 들어가자마자부터 월급을 부모님한테 거의 다 드렸던 거고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결혼하게 되면 부모님이 그 집을 비워주시는 거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굉장히 언짢은 표정을 하면서 그 집을 비워주면 부모님은 당장 어디 가서 살라는 소리냐고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지금 결혼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자는 거냐 물으니 자식이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다시 봤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며느리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돈 밝히는 속물이었다면서 저한테 효심도 없냐고 따져묻더군요. 좋은 며느리감이라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가 싶었어요. 좋은 배우자감이라면 모를까 결혼 상대를 고르는데 중요한 게 배우자가 얼마나 현명한지 그런 걸 찾는 게 아니고 시부모한테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란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당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자는 소린데 거기서 나한테 왜 효심을 찾냐고 말했어요. 내가 효심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당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냐고요. 제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으니 남자친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더군요. 부모님이 갈 곳이 없는데 그렇다고 결혼하니까 살던 집에서 내쫓아버릴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길래 여태 드린 돈은 어디다 쓰시고 갈 곳이 없다고 하는 거냐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옳지 잘 걸렸다 하는 식으로 바로 말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여태 드린 돈이라고 해봐야 아직 한참 멀었다고. 2억 5천 하던 집이 5억이 됐는데 이제 절반밖에 안 들였으니 5억 채울 때까지는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계속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 돈을 채워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그 돈을 받으시면 그건 부모님이 아니라 사기꾼 아니냐고 저도 강하게 나갔어요. 애초에 남자친구가 7년 전에 사기로 한 집이 부모님이 사는 그 집이 아니고 그냥 제대로 된 집을 샀으면 2억 5천에 산 집이 5억으로 2배 이상 이득을 본 거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냐고. 그런데 부모님이 7년 전에 명의이전 해주기로 한 집이 지금 집값이 2배가 됐으니 나머지 돈을 내놓기 전까지 안 해준다고 우기면 당신 부모님한테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요. 그랬더니 정작 중요한 건 생각 안 하고 저보고 지금 자기 앞에서 자기 부모님을 사기꾼이라고 했냐고 말 다 했냐고 따지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제가 모은 돈 2억 있지 않냐고 그 돈 주고 자기 부모님 살 집을 구해오면 그러면 부모님한테 집 비워달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고 뼈 빠지게 모은 돈으로 당신 부모님 집을 왜 해주냐 따지니까 어차피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기 외동아들인데 부모님 전 재산이 다 우리들 거 되는 거 모르냐입니다.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나 마찬가지니 따지고 보면 자기 부모님이 제 돈을 관리해주는 거고 그걸로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를 테니 불려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다는 헛소리를 하네요. 욕심도 없고 허세도 없고 바른 생활 하는 줄 알았던 남자친구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리 보였어요. 이쯤 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욕심이 없고 멍청해서 부모님한테 이용당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다 알고서도 효도에 눈이 멀어서 모르는 척 어깃장을 부리는 건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애초에 결혼 상대로 좋은 배우자가 아니라 좋은 며느리 찾던 사람인데 그 어느 쪽이던 간에 무슨 상관이 있겠냐 싶더라고요. 집값은 이러나 저러나 앞으로 계속 오를 텐데 그때마다 부모님한테 돈을 더 드리겠다드는 이 사람을 상대할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뼈 빠지게 모은 돈을 가지고 이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남의 부모 살 집을 마련해주는 멍청한 결정을 내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파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물 건너갔는데 피차 시간 낭비 더 하지 말자고 어떤 조건을 들고 하더 나는 마음 돌릴 생각도 없으니 이제 회사에서도 회사 밖에서도 영원히 남남으로 지내자고 이별 통보까지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기어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고 이게 다 제가 효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 아득바득 우기면서 자기도 바라던 바라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파혼하게 되었는데 연애하는 동안 참 많이 좋아하고 좋아했으니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인데도 이상하리만치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남자친구가 부모님한테 돈을 가져다 바치겠다는 말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결혼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파혼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의 이별은 저희보다도 회사 사람들이 더 아쉬워했는데 그만큼 왜 파혼한 거냐는 질문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연애하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인연이 아니었던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나름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회사 사람들한테 제가 돈을 너무 밝히고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아는 속물이라 자기가 먼저 파혼하자고 했다나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말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없는 이야기 섞어가며 제 호박씨를 까려고 했던 거였나 봅니다. 그래도 사내 연애한다고 여태껏 만나온 정이 있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더니 아주 사람을 천하에 둘도 없는 싸가지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나 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까진 안 하려고 했지만 당하고만은 있을 수가 없어서 회사에 남 걱정 많이 해주고 소문내기 좋아하는 직원 한 명한테 고민이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 구구절절히 자초지종을 다 말해줬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 와중에 저한테 복수한답시고 없는 이야기 지어내고 있다는 사실까지 전부 다요. 남자 직원들이 대부분 남자친구가 한 말을 믿고 있던 눈치였는데 저는 아무래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했고 남자친구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거다 보니 나중에 가서는 남자친구 편을 들어주던 남자 직원들도 하나둘씩 제 편으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말전하기 좋아하는 직장 동료에게 들었는데 남자친구가 거짓말한 것까지 쩍 소문이 퍼져서 친하게 지내던 직원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고 회사 내에서도 신뢰가 떨어져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사실 확 그만둬버렸으면 좋겠는데 회사 옮기는 게 아니면 부모님한테 돈을 드릴 수가 없으니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좋은 배우자, 아니 좋은 며느리가 될 사람 만나서 부모님한테 월급 퍼주면서 살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사람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